안녕하세요. 2부 11장부터 15장까지의 10포인트 실습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1장부터 10장까지의 포인터 이해를 중심으로 한 강의를 모두 다 마치고요. 드디어 실습에 대한 내용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1장부터 10장까지 공부하시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신 후에 이 장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11장 변수와 연산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실질적으로 포인터와 별 상관은 없지만 C 언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장 1절은 주요 입출력 함수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 입출력 함수에 대한 강의는 이런 함수들을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공부하는 강의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 분들은 11장 2절부터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2부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제를 중심으로 이 강의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예제로 예제 11-1에 있는 getH와 push 함수를 사용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getH는 키보드로부터 어디에서? 키보드에서 한 문자를 입력받는 함수고요. push는 한 문자를 모니터에 출력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한 문자. 자, 여기 보시면 printf 한 문자를 키보드에서 입력받음이라는 문장을 모니터에 출력을 한 다음에 getch 함수를 만나게 되면 이 getch는 키보드에서 한 문자가 눌릴 때까지 대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한 문자가 눌린 후에 그 한 문자를 리턴을 하게 되면 리턴한 문자를 어디다 저장하죠? 인트형 변수 C에 저장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C에 저장된 문자를 pushch를 사용해서 화면에다가 출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쉬운데요. 주의할 것은 getch는 A자, 만약 제가 키보드에서 A라는 문자를 입력했다면 그 문자를 화면상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고 getch는 화면상에 A라는 문자를 입력했을 때 보여주지 않고 바로 입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A라는 내용을 C라는 어때요? 인트형 메모리에 A라는 문자를 저장한 다음에 C라는 문자를 pushH를 사용해서 화면에다가 출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보통 입력을 A라는 문자를 입력하면 이 A라는 문자를 입력받은 후에 화면에 보통 받은 문자가 어떤 문자인지를 화면에 보여주는데 이 getch는 어떤다? 화면에다가 입력받은 문자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를 실행하고 나면 A 문자가 하나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이 문자는 당연히 이 C에 의해서 A 문자가 CH에 의해서 C의 문자, 한마디로 A 문자가 출력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제인 11-2는 자, 앞에 있는 getch를 에코 시켜라. 한마디로 보여지게 한다는 의미인데요. getch 앞에 있는 놈을 이자를 하나 더 붙여서 getch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도 앞에서 배운 getch라는 함수와 똑같은 함수입니다. 한마디로 키보드로부터 한 문자를 입력받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는 이 함수와 어떻게 다르냐? 조금 전에 getch는 화면상에 문자를 보여주지 않고 입력을 받았는데 이 getch는 내가 입력한 문자를 화면상에 보여줍니다. 확인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고 나면 첫 번째 A가 출력되어 있는 이 내용은 화면상에 내가 입력한 문자를 누가 getch가 보여주고
입력한 문자를 리턴을 하게 되면 C에 저장을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C에 있는 내용 무슨 문자예요? 네, A라는 문자죠. A라는 문자를 화면에 pushH를 위해서 출력하게 돼 있죠. 그러면 A라는 문자가 출력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자는 getCHE가 어떤 문자를 입력받았는지를 화면에 출력을 해준 거고, 뒤에 있는 A는 putch가 화면상에 출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getCharacter와 putCharacter 함수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11-3. 자, 우선 getCharacter 함수는 getCh나 getCh 함수나 getChe 함수와 같이 한 문자를 입력받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한 문자를 입력받는 함수. 그런데 앞에 있는 getCh와 다른 내용은 뭐냐? getCh는 키보드에서 한 문자를 입력받아 바로 getCh는 리턴을 하지만 이 getCharacter라는 이 함수, getChar라는 이 함수는 키보드로부터 한 문자를 입력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력은 어디다 받냐? 이 함수 내부에 보면 버퍼가 있습니다. 자, 버퍼라는 건 무엇이죠? 버퍼라는 것은 임시 기억 공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버퍼가 존재하고 어디 함수에 getCharacter라는 함수가 이 버퍼라는 것을 사용해서 입력을 받는데, 자, 만약 getCharacter를 처음 만났을 경우에는 먼저 이 버퍼가 비어 있는지를 봅니다. 비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지금 한 문자도 입력이 돼 있지 않다면 이 버퍼는 비어 있겠죠. 그렇다면 키보드로부터 문자를 입력받아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키보드에서 A 문자, 또 키보드에서 B 문자, 또 키보드에서 C 문자를 입력을 했다면, 자, A 문자를 버퍼에, B 문자를 버퍼에, C 문자를 버퍼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뉴라인을 때리게 되면 뉴라인 문자까지 저장이 버퍼에 되고 이 함수는 리턴을 합니다. 리턴, 종료가 된다는 소리죠. 이때 종료를 할 때 이 함수가 가져가는, 한마디로 리턴 값으로 가져가는 내용이 바로 이 버퍼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etCharacter는 마지막으로 가장 처음으로 리턴한 애가 A라는 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C라는 이 인트형 변수에는 어떤 문자가 저장돼 있겠어요? A라는 문자가 저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푸차로 출력을 해라 라고 하면 어떤 문자가? A라는 문자가 출력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Character는 키보드로부터 한 문자를 입력받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문자를 입력받는 게 아니라 이 getCharacter는 입력 버퍼라는, 버퍼가 뭐죠? 예, 기억 장치, 기억 공간을 의미하죠. 가상 기억 공간. 자, 버퍼는 임시 기억 공간을 의미하는데 한 문자를 입력하면 A, 두 문자를 입력하면 B까지 입력하고, 제가 뉴라인을 딱 때렸다면 뉴라인 문자까지 버퍼에 입력을 한 다음에 이 함수는 리턴을 하게 되고, 가장 첫 글자인 A를 가져가서 리턴하게 되면 C에 저장을 하겠죠. 그 C를 푸차에 의해서 한 문자 화면에 출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궤차는 제가 입력할 때 A, B, C를 입력을 했으니까 이거 화면상에 보여주겠죠. 입력한 형태를 궤차가 보여주고, 뉴라인을 딱 때리면 리턴을 해서 첫 번째 글자인 A를 버퍼에서 가져가니까 C에는 A 문자가 저장이 됐을 거고, 푸차에 의해서 A 문자가 화면상에 보여줬으니까 우리 화면에는 A 문자가 이와 같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화면상에는 보여지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궤차가 어떻게 버퍼를 사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궤차는 우선 첫 번째로 궤차를 만나면 우선 가장 먼저 보는 게 이 궤차의 입력 버퍼에 문자가 저장되어 있는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입력 버퍼가 비었는지 보고, 처음에는 당연히 입력 버퍼에 어떤 데이터가 있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데이터가 없습니다. 없으면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A라는 문자를 입력하면 A를 버퍼에 저장하겠죠. B라는 문자를 입력하면 B의 버퍼를 저장하겠죠. 버퍼에 B를 저장하겠죠. 그 다음에 뉴라인을 딱 때리면 뉴라인 문자까지 버퍼에 세 자를 저장한 후에 리턴을 하게 됩니다. 괴차는 그러면 리턴하면서 가장 먼저 어떤 문자를 가져간다고요? 버퍼의 첫 번째 글자 A라는 문자를 가져갑니다. 자, 가져가면 괴차가 끝난 후에는 A 문자가 되겠죠. A 문자는 다시 C라는 인트형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나서 get put차에 의해서 C라는 문자를 출력하게 되네요. 그러면 화면상에는 얼마가 A가 출력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괴차를 만나게 되면 다시 괴차는 입력 버퍼에 내용이 비어있나, 입력 버퍼에 아무 문자가 없는가를 봅니다. 근데 여기 보시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미 B하고 뉴라인이 버퍼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괴차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이 버퍼가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비어있을 때만 키보드로부터 입력받기 때문에,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버퍼에 남아있는 첫 번째 글자는 누굴까요? 조금 전에는 A가 없어졌으니까 B라는 첫 번째 글자를 가지고 리턴을 하게 됩니다. 리턴을 하면 마지막 개차가 끝난 후에는 어떤 문자가 될까요? 개차 대신에 지금 B 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B 문자를 다시 C에 저장하고 C 풋차를 이용해서 C 문자를 출력합니다. 죄송합니다. C 문자가 아니라 B 문자를 출력합니다. 그러면 화면상에는 A, B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차는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는데 단 먼저 어디를 쳐다본다고요? 이 버퍼를 쳐다봐요. 버퍼를 쳐다보니까 아직도 무슨 문자가 버퍼에 남아있죠? 네, 뉴라인 문자가 버퍼에 남아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괴차를 만났을 때는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지 않고 이 버퍼에 남아있는 뉴라인 문자를 가지고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괴차가 끝난 후에는 당연히 뉴라인 문자가 될 것이고 C에는 뉴라인 문자가 저장되고 푸차에 의해서 뉴라인 문자를 출력하는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 괴차라는 함수가 또 호출됐다면 드디어 또 버퍼를 봤는데 어때요? 버퍼가 모두 다 비었죠. 이제는 더 이상 문자가 없기 때문에 드디어 네 번째 괴차부터는 입력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괴차는 실질적으로는 한 문자 입력받는 함수인데 이와 같은 입력 버퍼라는 애를 사용해서 입력을 받기 때문에 데이터를 입력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력은 여러 개를 받을 수가 있고 리턴할 때는 첫 번째 글자 한 자씩 한 자씩 한 자씩을 갖고 리턴을 하게 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fgetC와 fpush 얘도 모두 다 한 글자 한 문자 입력받는 애와 한 문자 출력하는 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F가 붙었죠? 이거는 파일 입출력 관련된 함수이기 때문에 F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파일 입출력 관련된 한 문자 입력, 파일 입출력 관련된 한 문자 출력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fgetC라는 함수는 이 첫 번째 인자로 자, 저희 책에서는 다루진 않지만 첫 번째 인자로 뭐를 명시하게 되어 있냐면 파일 구조체의 포인터를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일 구조체의 포인터.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선 이거는 접어두고요. 그런데 원래 여기는 파일 구조체의 포인터를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 파일 구조체 포인터 대신에 만약 stdin이라는 키워드를 명시를 하게 되면 stdin은 누구를 뜻하냐? 키보드라는 애를 뜻합니다. 키보드. 자, 표준 입력 장치의 키보드를 뜻하고 자, 얘는 stdout이라는 것은 표준 출력 장치의 화면을 뜻합니다. 화면이 지금 우리는 모니터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가 되겠죠. 여튼 다시 fgetC부터 하면 stdin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이 fgetC라는 애는 첫 번째 이 인자에 파일 포인터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파일 포인터 대신에 stdin이라는 애를 명시를 해주면 이 함수는 키보드로부터 한 문자를 입력받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하면 누구와 같은 동작을 하냐면 get차와 같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get차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fpush도 똑같은 함수인데요. 어떤 함수냐?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fpush도 파일에 출력하는 함수로 두 번째 인자의 파일 포인터를 첫 번째 인자에 출력하고자 하는 문자를 이와 같이 명시를 하게 되면 이 파일에다가 문자를 출력해 주는데 파일 포인터 대신에 키워드 stdout이라는 이 키워드를 명시를 하게 되면 이 stdout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네, 표준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중에 출력 장치인 화면, 모니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모니터에다가 이 문자를 출력하라. 그래서 이와 같이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stdin과 stdout은 키보드와 모니터를 뜻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fscanf와 fprintf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포맷 함수입니다. 둘 다. 우리 이게 F가 없다. 많이 봐왔던 함수죠. scanf와 printf라는 함수고 실질적으로 얘는 키보드로부터 입력하는 함수, 얘는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가 되는데 F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 파일 관련된 scanf 입력 함수와 파일 관련된 printf 출력 함수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얘는 파일 관련 입력 함수, 얘는 파일 관련 출력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scanf와 printf와 사용하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단 누구를 위한? 파일을 위한 애인데 조금 전에도 했다시피 stdin이나 stdout이라는 애를 명시하게 되면 파일 대신에 어디에서?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고 파일 대신에 어디에다?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고 이게 없다면 실제로 scanf 함수 사용하는 형태와 printf 함수 사용하는 형태가 똑같죠. 하지만 얘는 파일에서 입력받고 파일에서 출력하는 애니까 첫 번째 인자는 뭐를 명시하게 돼 있어요? 파일의 포인터인데 우리는 키보드라는 의미의 stdin. 그리고 첫 번째 인자의 fprintf도 뭐를 명시하게 돼 있어요? 파일 포인터를 명시하게 돼 있는데 파일 포인터가 아닌 stdout 화면 이 모니터라는 걸 의미하는 stdout을 줬기 때문에 어디에서 입력받는다? 키보드에서. 어디다 출력한다? 화면에다가. 그래서 fscanf는 scanf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버퍼에다가 입력받아라. 어떤 형태로? 문자 형태로 입력받겠다. 어디에서? 키보드에서. 그래서 한 문자를 C에 입력받은 후에 C 문자를 문자 형태로 출력하겠다. 어디에다가? 키보드에다가 이와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열. 지금까지는 문자 출력하고 입력하는 함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문자열 출력 함수와 문자열 입력 함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S는 문자열 입력 함수, putS는 문자열 출력 함수. 자, 여기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문자열이라는 것은 크기가 정해졌습니까? 문자열. 자, 문자열이라는 게 크기가 정해졌을까요? 네,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렇다는 소리는 문자열이라는 것은 한자가 될 수도 있고 두 자가 될 수도 있고 세 자가 될 수도 있고 크기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이 문자들을 입력받을 뭐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버퍼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버퍼. 한마디로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getS 입력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출력 함수야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알려주면 출력을 해주겠죠. putS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장에서 했죠? 문자열 5장 아마 5장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getS의 첫 번째 인자는 첫 번째 인자는 문자열을 입력받을 저장 공간의 시작 주소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자열은 항상
입력받으려면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냐면 메모리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메모리 공간의 시작 주소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모리 공간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배열로 만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캐릭터형 20개의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주죠. 자, 우리 그 메모리 그림으로 보면 이와 같이 만들어지네요. 20개의 메모리 공간이 배열을 사용해서 20개의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템프라는 배열의 이름은 누구? 12FF6C라는 이 버퍼의 시작 주소를 의미하죠. 캐릭터형 버퍼의 시작 주소 한마디로 이 버퍼 배열의 시작 주소가 누굽니까? 템프죠. 자, 그렇다면 게데스는 키보드로부터 문자를 입력받는 함수인데 이 첫 번째 인자에 누구를 필요로 한다 그랬죠? 입력받고자 하는 버퍼의 시작 주소 한마디로 12FF6C를 명시를 하게 되면 내가 키보드에서 만약 A부터 D까지의 문자를 입력했다면 A 문자를 첫 번째에 B 문자를 두 번째에 C 문자를 세 번째에 D 문자를 네 번째에 입력을 하고 뉴라인을 때리면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동적으로 널 문자를 저장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게데스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A부터 D까지 입력받고 마지막에 널 문자를 저장한 이와 같은 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데스라는 건 뭐죠? 시작 주소,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명시하면 널 문자까지 출력을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시작 주소는 누구예요? 문자를 출력할 때 템프를 알려줬으니까 12FF6C를 알려줬네요. 그러므로 A 출력하고 B 출력하고 C 출력하고 D 출력하고 어디까지? 널 문자여서 이 문장에서 A부터 D까지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배운 getS와 putS와 똑같은데 여기가 F 문자가 붙은 걸로 봐서 이것들도 어디다 출력하는 애들이 되겠어요? 네, 파일에다가 문자열을 입출력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배웠다시피 stdin과 stdout을 사용해서 키보드에서 입력받을 수 있고 모니터에 출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getS와 putS와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fgetS는 키보드로부터 문자를 입력받는 함수고 fputS는 키보드로부터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로 만들려면 우선 세 번째 인자인 fgetS에는 세 번째 인자에는 파일 포인터 대신에 뭐를 입력한다? stdin을. 그리고 fputS는 두 번째 인자에 파일 포인터 대신에 stdout을 명시하게 되면 이렇게 얘는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애, 얘는 화면에 출력하는 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getS와 putS의 내용은 똑같으니까 실질적으로 똑같으니까 이 버퍼의 시작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곳에 문자를 입력받기 시작하겠죠. 어디에서? 키보드에서. 그리고 이 문자열의 시작 주소가 시작되는 곳부터 모니터에다 출력하겠죠. 어디다가? 모니터에다가. 근데 여기 보시면 게데스와 다른 인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간에 두 번째 인자인데요. 이 두 번째 인자는 실질적으로 최대한 입력받고자 하는 문자를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의 개수. 그래서 내가 버퍼를 20개 만들어 놨다. 그러면 여기는 20개 이상 문자를 입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20자가 넘어가 버리면 어때요? 이 버퍼의 범위를 벗어나 버리겠죠. 그렇다면 다른 문자들은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fgetS는 입력받기는 키보드에서 입력받는데 몇 자까지 최대 20자까지 입력받아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아라. 어디다가? 이 템프가 시작하는 메모리에다가 최대 몇 자까지? 20자까지 입력받고 나면 그 입력받은 문자열들을 어디다가? 화면에다가 출력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스캔F와 프린트F를 사용해서 문자를 입출력하는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캔F는 실질적으로 %s를 사용을 해야겠죠. 문자를 입력하려면. 프린트F는 문자를 출력하려면 %s를 사용을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얘들 문자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항상 누가 문자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문자의 버퍼의 시작 주소 템프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 배열로 만들어 놨으니까 배열은 템프라는 애가 배열의 시작 주소가 되니까 배열이 시작하는 시작 주소를 명시했으니까 문자를 입력받아라. 그러면 템프에다가 문자열을 입력해 주겠죠. 출력해라 문자열을. 어디에 문자열을? 템프의 시작 주소에 있는 문자열을 정확하게 문자를 입력받고 출력하는 애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scanf와 fprintf도 같은 애가 되겠습니다. 얘만 없다면 실질적으로 뭐하고 같아요? 우리 scanf와 printf하고 똑같죠. 하지만 얘네들은 파일 입출력 관련 함수들로 여기다가 실질적으로 파일 포인터를 명시하면 파일에서 입력을 하고, 여기다 파일 포인터를 명시하면 파일에다가 출력을 하는데, 여기가 stdin이고 stdout이면 어디에서? 키보드에서 입력받고 키보드에 출력하는 함수가 된다. 자, 그 다음에 sscanf와 sprintf도 간혹 사용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sscanf와 sprintf는 printf와 scanf의 행동은 똑같은데 여기 s가 붙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문자열의 버퍼에서 입력받고 문자열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겠다, 버퍼에 출력하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로 버퍼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배열, 캐릭터형 배열 두 개가 있죠. 최대 몇 자까지? 20자까지 입력받거나 저장할 수 있는 내용이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템프1이라는 애는 초기화가 되어 있네요. 어떤 문자, 여기가 지금 공백 문자가 포함해서 A 문자, 공백 문자, A 문자까지, 그리고 널 문자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런 문자열이 어디 버퍼에, 버퍼가 아니고 버퍼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자, 템포1이라는 배열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초기화되어 있지 않고 배열 20개, 캐릭터형 배열 20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배열. 자, 그렇다면 scanf에 인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만 없다고 보시면 누구하고 똑같냐면 scanf 함수하고 똑같죠. 근데 얘는 문자 두 개를 입력받아라. 어디다가 입력받아라? 이 C1에 이 C2라는 변수에 입력받아라. 근데 만약 이게 scanf 함수라면 이와 같이 하면 키보드로부터 문자 두 개를 각각 C1과 C2에 입력을 받을 텐데 스캔F인데 scanf이기 때문에 어디서 입력받냐? 바로 이 버퍼에 명시되어 있는 이 버퍼가 누구죠? 바로 이 배열이죠. 이 배열에는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 있죠? A와 소문자 A와 대문자 A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곳에서 문자 두 개를 입력받아라는 의미니까 이곳은 들어있는 내용이 A 문자, 공백 문자, A 문자가 들어있는데 이 %C는 A를 C1에 입력받고 공백 문자 때문에 두 번째 문자인 대문자 A를 C2에 입력받게 됩니다. 그래서 C1은 A를, C2는 대문자 A를 입력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했고, 자, 그 다음에 sprintf는 실질적으로 s가 없다면 누구하고 똑같아요? 그냥 printf는 화면상에 출력하는 애고 여기만 보시면 화면에다가 문자 C1은 소문자 A, 대문자 A니까 소문자 A와 대문자 A를 화면에 출력해라라는 내용이 될 텐데 sprintf는 버퍼에다 출력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버퍼는 템프2가 되겠죠. 템프2는 이와 같이 캐릭터형 배열을 만들어 놨네요. 캐릭터형 배열에 시작 주소를 주고 자, 문자 하나와 공백 문자 두 개를 입력해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라는 문자를 첫 번째 문자로 공백 문자 띄고 대문자 A라는 문자를 두 번째 문자로 입력해라. 어디다가? 버퍼가 가리키는 이곳에다가. 한마디로
템프2라는 것은 배열, 템프 제로, 템프2 1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배열들이 만들어져 있을 텐데, 이 템프의 시작 주소를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첫 번째 문자를 입력해라 라고 하면 어디다가 이 버퍼가 시작하는 곳에 A를 문자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백 문자가 띄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공백 문자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를 출력해라. 어디다가? 버퍼에다가. 어디다가 출력하겠어요? 당연히 이 배열에다가 출력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버퍼가 시작하는, 한마디로 지금은 배열의 시작 주소를 명시해 있기 때문에 이 형태로 이 문자를 이 배열에다가 출력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자를 출력했더니 방금 출력했던 내용들이 출력되더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스캔F를 이용한 문자 정수 실수의 변환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 템프라는 애에 어떤 문자열이 있냐면 A 공백 문자 200 공백 문자 255.123이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데, S스캔F는 어디에서? 이 버퍼에서 어떤 문자열을 입력받는다? 이 문자열 내에서 이 포맷 형태로 이곳에다 각각 입력받아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스캔F라면 이 내용을 키보드에서 문자, 정수, 실수 입력받을 텐데, 실질적으로 S스캔F는 여기다가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주면, 자, 문자열, 이 문자열이 시작하는 버퍼의 시작 주소를 주면,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주면 이 형태로 A 문자 입력받고, 정수 입력받고, 실수 입력받습니다. 자, 만약 여기가 공백 문자가 없이 쭈르륵 붙어버린다면 이걸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공백 문자로 하기 때문에 꼭 여기를 사이를 공백 문자로 띄워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A 문자를 C에, 200이라는 정수를 N에, 255.123이라는 실수를 D에 입력받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니까 출력이 되더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반대로 이번에는 이 내용을 이와 같은 버퍼에 출력하는, 여기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Sprintf를 사용한 문자 정수 실수를 템프에 저장하는 내용, 문자열로 변환하는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rintf는 만약 S가 없고 printf라면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문자 정수 실수를 화면에다가 문자 정수 실수를 출력하라는 의미가 될 텐데, Sprintf고 첫 번째 인자로 이와 같은 버퍼의 시작 주소를 명시하면, 지금 버퍼의 시작 주소가 누구예요? 배열의 시작 주소가 되겠죠. 한마디로 이 배열에 저장을 해라. 어떤 형태로? 이 형태로 누구를? C 문자를, 누구를? N 정수를, 누구를? D 실수를 어디에다가? 이 버퍼에 출력하라는 의미가 배열에다가 출력을 해주겠죠. 그리고 템프는 그 배열의 시작 주소니까 그 내용을 문자열로 출력해보면 쭈르륵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맷 형태로 이 내용이 문자열 형태로 템프라는 버퍼에 저장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S스캔F와 Sprintf는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